왜 올바른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가? 나의 이념과 실제가 일치되지 않는가? 어떻게 우리 자기 자신을 추스릴 것인가 하는 것이 김수백의 가장 큰 문제였겠죠. 위대한 시인들, 그들은 우리에게 거인이에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야 우리는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김수백은 현실 비판자로 매우 유명합니다. 유명한 시 가운데 하나가 위천조어도시입니다. 위천조어도시. 그림에 붙인 시죠. 이때 김수백에 대해서는 이 위천조어도시를 들면서 이 굉장한 절의의 시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글은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위천에서 낚시하는 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위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의 고사냐 하면 여상. 이 사람의 이름이 한 7, 8가지가 돼요. 태공망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이 낚시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발탁하죠? 주나라의 문왕. 아직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주나라의 문왕, 이 사람이 서쪽 지역을 다스리는 때에 자기가 점을 쳤더니 사냥하러 나갈 때 이번에 잡을 것은 그런 뭐 큰 짐승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가서 이 위천가에서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덕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술에 태워 가지고 와서 정치 고문으로 시킨 거죠. 이것이 문왕이 죽고 난 다음에 무왕이 은나라를 정벌하러 갈 때, 은나라의 주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왕을 정벌하러 갈 때 바로 이 사람이 70세였어요, 그때. 70세였지만 무용을 떨쳐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위천조어라고 하는 것은 여상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 같으면 바로 은둔에 있다가 자기를 알아주는 군주를 만났을 때 나가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김수백은 이것을 거꾸로 해석했어요. 계유정난이라든가 또는 이후 세조의 등극이라든가 이럴 때에 여러 공신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 위천조어도시 보겠습니다. 풍우소서 불조기 비바람이 선하게. 소서는 여러 번 나왔으니까 하지만 첩어입니다. 그죠? 삭삭 하는 소리를 나타낸 거예요. 삭삭 그런 낚시바위를 스칠 때 위천에서 어조공만기라. 기라고 하는 것은 기심, 욕심을 잊었다는 겁니다. 욕심을 잊었기 때문에 바로 새와 짐승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내더니 여한오작 응양장 어찌하여 늙음하게 응양장군이 되어서, 응양장군은 이것은 시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린 건데요, 매처럼 날래게 무용을 떨치는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망, 여상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공사이제 아체미, 속절없이 배기와 숙제로 하여금 고사리를 캐다가 굶어 죽게 만들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심을 잊고 오히려 지냈었으면 올바른 이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서산에서 고사리 캐다가 죽고 마는 일도 없었을 것인데 자기 공명심 때문에 응양장군이 되어서 이 역사를 뒤틀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비판이에요. 내가 나가면, 정치에 나가면 뭔가 굉장한 혁신을 일으킬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공부가 안 돼 있거나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위태로운 거거든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상처럼 훌륭한 사람도 이 김수백의 비난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소인들은 자기가 정치에 나가서 공을 세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 역사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50대쯤 되어서 아마 이것은 양양에 은둔할 때 쓴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야여하. 제목으로 봐서 사실 야여하기가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경에 있는 첫 구에서 시상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원래 시경에서는 군주의 1인칭 독백처럼 돼가지고 한밤중인데 어떻게 뜰에 횃불이 헐헐 타오르고 있는가?
벌써 조정에 들려고 신하들이 많이 모였구나라고 해서 군주의 덕 혹은 올바른 아름다운 정치를 찬미하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밤중이 되는데도 이 밤이 왜 새벽이 오지 않는가 말이죠. 이러면서 자기 고독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대로 이 시를 이용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시죠.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야여하기 야미양. 밤이 얼마나 되었나? 야미양, 미양이라는 것은 앙자는 달 앙자입니다. 근데 밤이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한밤이다. 그래서 번성찬란 생광망이라 별들만 찬란하게 빛발을 쏟고 있고 말이죠. 심산유수 묘명명이라 깊은 산 으슥하여 가물가물 어두운데 차군 하이 유창 그대는 어찌 이런 곳에 머무는가.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전유호표 후시랑이라 앞에는 범과 표범 뒤에는 늑대와 이리 황내복조 비상방이라 하물며 올빼미도 이리저리 날건을 겁니다. 자기가 처한 공간을 이 범과 표범이 있고 그리고 늑대와 이리에 둘러싸여 있고 아주 험악한 공간을 그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침은 오지 않은 아주 어두운 그런 밤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밝음이 손상 입은 세상에서 고독한 자유인이 뿜어내는 광기의 외침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올바른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세상, 이것을 그리고 있어요. 그 험악한 세상에서 이 한밤중에 왜 새벽은 오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김수분 구원을 생각을 했느냐? 김수분 아까 그 어머니를 읊은 노래시에 다른 편에서는 뭐냐면 내 수심 가득한 창자를 묻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시인이 있나 싶어요. 수심 가득한 창자를 묻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고독만으로 끝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자기 자신을 추스릴 것인가 하는 것이 김수백에겐 가장 큰 문제였겠죠. 저는 우선 노동에서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수락산에 있을 시절 40대 중반 이때 화, 서전, 획, 조도라는 제목이에요. 여기에 서전, 획, 조도라고 하는 것은 도연명의 시입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사람의 시에 운자를 이용하고 그 뜻을 자기 자신도 계승하면서 발전시켜서 쓰는 시들이에요. 서쪽에 있는 밭에서 올벼를 수확하고 라는 도연명의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근데 수락산을 거쳤대 김수습은 어느 날은 농부의 형상을 조각해요. 그 조각을 해가지고 수십 개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 자기 책상에다가 벌려놓고선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꺼이 울면서 그것들을 전부 다 다시 불에다가 태우는 그런 걸 하게 돼요. 자, 여기 보면요. 악월 성동 묘하니, 묘는 무라고도 발음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성동쪽, 서울 동쪽의 수락산의 땅을 빌려서 장력 대학간이라, 장력은 힘써 스스로 일한다는 겁니다. 노동을 해서 학간을 대신했다라는 것은 학간의 간은 갈록이라 그래서 녹봉을 구하는 일, 말하자면 벼슬 사는 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것을 갖다가 대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수반 작서모나 비록 반은 새와 쥐가 갉아먹지만 족개 청신하니라. 개자는 10개자예요. 그 다음에 청신은 맑은 신하인데 맑은 시대에 천하는 신하라는 겁니다. 자기 시대를 옛날 사람들은 악의 시대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밝음이 손상 입은 시대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청신이라고 했어요. 이 태평 시절에 나의 얼굴을 펴게 만드느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김수비 가장 중요한 것은 원효를 발견한 겁니다. 언제 발견하냐? 29살 때 일찌감치 사실은 경주에 있을 때
화쟁대사비라고 하는 당시에는 있었던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던 비를 보고 시를 쓰게 됩니다. 그것을 무쟁비라는 제목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이 비석을 보고서 쓴 시는 유일하게 이 김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원효처럼 매이지 않는, 속박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뜻을 결심을 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나 호고 부수덕이라. 나는 단지 옛 것을 좋아해서, 즉 이 비석기에 쓰인 이런 글들, 이런 옛 것들을 좋아해서 뒷짐을 지고 이 비문을 읽을 뿐이고, 우차불견 설에서라. 나는 서쪽에서 오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 서쪽에서 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달마죠, 그죠? 달마가 서쪽에서 온 사람. 달마로 표현되는 진리입니다. 어떤 진리. 근데 이 앞구절에 보면 나는 어느 정도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는 박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서쪽에서 오시는 분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영원히 자기가 완성되어 있다, 어떤 도리를 완전히 깨쳤다라고 하지 않고 항상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김수의 매력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 남긴 시입니다. 무량사에서 충도의 홍산 무량사에서 죽게 되는데요. 와병입니다. 향생용문 설에이나 아마도 옆에서 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모시고 있던 어떤 젊은 승려나 젊은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설의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이라는 화두를 꺼내서 묻고 싶지만, 만일 그랬다고 하는 각공 타승작 거양이라, 다른 중들이 나를 당위에 올려놓고 설법을 하라든가 이렇게 야단을 때릴까 봐 그러질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본인 자신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수의 매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조의 정권에 무책임하게 들어가서 정치를 하고 공신으로 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우는 민중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정해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까닭 없이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에 대해서는 늘 수심, 왜 올바른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가, 나의 이념과 실제가 일치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수심해져졌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생각을 했지만 늘 완전한 것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면서 자조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홍직필이라는 조선 후기의 유명한 학자가, 제약자입니다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인간의 최고 표준을 확립하고 하늘의 기강도 추락시키지 않았다. 자, 맹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송기시 독기서 부지기인 가호. 그 사람의 시를 외우고 그 글을 읽으면서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되겠는가?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시와 글들이 그 사람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지도 않고 시대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시를 읽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판하면서 시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야 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역사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맹자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저희는 오늘 김습의 시문을 외우고 읽으면 김습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 한시를 주제로 하여서 오늘까지 8강 동안 함께 보았던 시인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시를 외우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시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시인들, 그들은 우리에게 거인이에요. 그들은 우리들에게 거인입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야 우리는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학적인 소양도,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도, 사색도
이들의 어깨를 빌려서 멀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